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눈보라가 유리창을 두드릴 때면 세상의 모든 배신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 냄새 소독약과 죽음의 혼합물을 맡았다. 발소리가 메아리쳤고 각 걸음이 내 가슴을 쿡쿡 찔렀다. 3년 만에 돌아온 이 도시, 가족,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낯설지 않은 것은 분노였다. 그것은 내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영원한 불꽃이었다. 오빠, 왜 이제야 왔어?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는 나를 가족의 자랑이라고 불렀던 그 누나, 이제는 피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증기가 이미 식어 있었다.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단어가 웃기다. 3년 동안 나는 청주교도소의 차가운 철창 속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배웠다. 아버지가 나를 팔아넘긴 그날 나는 기다렸다. 재판에서 변호사가 증거가 명백하다고 말할 때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온몸으로 복수를 갈구했다. 누나, 나도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는 변했다. 교도소에서 외로운 밤에 나는 목소리를 연습했다. 차갑고 날카롭게. 누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아빠를 데려와. 할 이야기가 있어? 병실은 어두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지만 그 빛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한때는 나를 후계자라고 불렀던 그 남자, 이제는 껍데기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그날 사무실에서 당신이 제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신 그날.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그는 듣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제가 대신 죄를 졌어요. 한진그룹의 뇌물 스캔들, 그 모든 돈이 당신 주머니로 들어간 거 제가 감쌌어요. 왜? 당신이 제 어머니를 버린 대가로 저를 가족의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플래시백이 스쳤다. 19살,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다. 한진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절,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이 모든 걸 바꿨다. 그녀는 자살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의 외도로 그녀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걸. 그리고 그 외도의 상대는 누나의 시어머니, 우리 집안의 장인어른의 여동생이었다. 가족의 비밀이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나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입을 다물었다. 대신 그룹의 더러운 돈을 처리하는 특별 임무를 맡았다. 그 임무가 나를 파괴했다. 뇌물, 횡령.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켰다. 아버지가 조작한 것이었다. 내가 젊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는 재판 전날 말했다. 가족을 지켜. 나중에 보상할게. 보상. 3년의 감옥 생활, 그 안에서 나는 배신의 맛을 알았다. 동료 수감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복수 계획. 나는 그것들을 삼켰다. 공부했다. 나갈 때쯤 나는 더 이상 그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다. 아버지, 이제 보상이 필요해요.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 방식이 아니에요. 제 방식으로.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에 교도소에서 모은 증거, 아버지의 전화 녹음, 그룹에 숨겨진 계좌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의 귀에 대고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 민준이를 희생시켜. 그는 젊어. 그의 눈이 뜨였다. 공포였다.
준아, 그는 중얼거렸다. 호흡기가 더 빨라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민준이에요. 당신 아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누나와 할머니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한진그룹의 실질적 주인이었다. 아버지의 어머니, 내 할머니. 민준아, 왔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내 아버지가 끝장나게 생겼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할머니는 가족의 비밀을 알았다. 어머니의 자살, 아버지의 외도. 그녀는 그것을 덮었다. 왜? 그룹의 명예를 위해. 이제 그 명예가 무너질 차례였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나는 말했다. 아버지의 죄를 모두 밝히고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약했다. 병든 몸으로 그룹을 쥐락펴락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병원을 나섰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했다. 네온사인, 바쁜 사람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 타겟, 누나. 그녀는 결혼했다. 한진그룹의 사돈 집안, 그들의 장남과.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모든 걸 재판 때 그녀는 증언을 거부했다. 오빠를 믿어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이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누나의 아파트로 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화려한 로비. 경비원이 나를 막았지만 나는 명함을 내밀었다. 박민준입니다. 누나를 만나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내 심장이 뛰었다. 문을 열자 누나의 남편이 서 있었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공포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알았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인이었다는 걸, 가족의 더러운 비밀. 누나 어디 있어요? 나는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출장 갔어요. 곧 올 거예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의 서재로 향했다. 책장 뒤,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는 간단했다. 그의 생일, 파일을 뒤지자 나왔다. 그룹의 해외 계좌, 뇌물 기록. 그리고 누나의 이름. 그녀가 서명한 문서.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돈을 챙겼다. 아버지의 지시로.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나가며 그에게 말했다. 형님, 가족이란 게 참 재미있죠. 그는 창백해졌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룹 본사 50층 사무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돌아온 게 불길하다. 그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할머니, 제가 왜 불길하죠? 가족을 위해 왔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의 일, 잊지 마라.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 그녀의 자살. 할머니가 덮은 비밀. 알아요. 아버지의 외도. 그리고 할머니가 도운 거?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내가. 어떻게? 나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교도소에서 모은 증거. 그녀의 목소리, 그 여자를 데려와. 그룹을 위해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다. 민준아, 제발. 할머니, 선택하세요. 아버지를 끝내시겠어요? 아니면 모든 게 폭로되겠어요.
그녀는 떨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를. 그날 밤 병실에서 할머니가 왔다. 그녀는 의사에게 말했다. 기계를 꺼. 아버지의 눈이 나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민준아, 호흡이 멎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외쳤다. 이것은 시작이다. 누나, 형님, 할머니, 그리고 그룹. 모두 무너뜨릴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화려했다. 한진 그룹의 본사 로비가 장소였다.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 그들은 아버지를 비전의 리더라고 불렀다. 나는 제단 앞에 서서 그들의 위선을 느꼈다. 누나가 내 팔을 잡았다. 오빠, 강하게 버텨.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연기였다. 장례 후 상주석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그룹의 일은 내가 맡아라. 모두가 놀랐다. 3년 감옥 생활 후 갑자기 후계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돌아갔다. 그룹을 맡는 건 파괴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로 갔다. 아버지의 옛자리. 책상 위에 그의 사진.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부숴버렸다.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 났다. 이게 시작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나는 누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오빠, 왜 그래? 장례식 때 내 눈빛이 무서웠어.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누나, 기억해. 어렸을 때 우리 둘이서 어머니를 지키자고 약속한 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나는 계속했다. 하지만 누나, 당신은 아버지 편이었어. 재판 때 증언 안 한 거, 그리고 그 돈, 그룹의 계좌로.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빠, 그건. 보호하려고 나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보호. 누나의 서명으로 내가 희생됐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울었다. 제발, 오빠. 내 아이들. 사돈 집안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사돈, 당신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연인이었잖아. 가족의 비밀. 내가 그걸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무너졌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미안. 그건 부족해. 누나, 그룹의 주식, 당신 몫을 포기해. 할머니에게 넘겨.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주주총회에서 누나의 주식이 할머니 그리고 나로 넘어갔다. 언론은 가족 화합이라고 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균열의 시작이었다. 이제 형님. 누나의 남편, 김태호. 그는 그룹의 법무팀장이었다. 똑똑하고 교활했다. 나는 그를 초대했다. 골프장. 서울 외곽의 프리미엄 코스. 우리는 티오프를 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형님, 그룹의 미래가 밝아요. 나는 말했다. 그는 웃었다. 민준 씨, 3년 만에. 변했네요. 나는 공을 쳤다. 멀리 날아갔다. 변했죠. 감옥에서 배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배신의 맛. 그의 스윙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요. 나는 클럽을 내려놓고 그를 봤다. 형님 어머니, 아버지와의 일, 그리고 당신, 그 비밀을 덮기 위해 그룹 돈을 썼죠. 그는 창백해졌다. 민준 씨, 그건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최근
해외 계좌, 뇌물, 당신 서명. 그는 총을 꺼낼 듯 했다. 하지만 우리는 골프장이었다. 증거가 있어요. 형님, 선택하세요. 사임하거나 모든 게 드러나거나. 그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지만 그는 알았다. 싸울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사임했다. 건강 문제로 변론은 썼다. 이제 그룹은 내 손에 있었다. 할머니의 지지 아래 나는 부사장으로 올랐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심했다. 민준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녀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할머니, 가족을 위해요. 계획은 세부적이었다. 그룹의 뇌물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그것을 내부 고발로 돌리되 모든 화살이 과거 아버지와 그의 동지들을 향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자살. 그것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할머니의 압력. 그녀를 입 다물게 해 할머니의 짓이었다. 나는 증인을 찾았다. 옛 가정부, 어머니의 친구, 그녀는 숨겨져 있었다. 부산의 작은 마을. 나는 그곳으로 갔다. 비가 내리는 밤, 그녀의 집 기억하세요? 부인님의 편지, 나는 말했다. 그녀는 떨었다. 그건 잊었어요. 하지만 나는 편지를 보여줬다. 어머니의 필체. 도와주세요. 민준을 위해 그녀는 울었다. 부인님은 강제로 약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충격이었다. 자살이 아니었다. 살인. 할머니의 손에. 나는 녹음했다. 모두 말하세요. 그녀는 했다. 모든 걸. 돌아와. 나는 할머니를 대면했다. 할머니, 어머니의 진실. 나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준아. 그건 살인이에요. 그룹을 위해. 그녀는 웃었다. 갑자기.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는 그룹의 뿌리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뿌리가 썩었어요. 그날 밤 나는 언론에 유출했다. 익명으로. 한진그룹 창업주, 가족 살인 의혹 헤드라인이었다. 주가가 폭락했다. 할머니는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마비. 누나가 전화했다. 오빠, 내가 한 거야. 나는 대답했다. 누나, 정의야.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싹텄다. 이 복수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민준아, 선해져라. 하지만 선함은 나를 파괴했다. 주가 폭락은 지진이었다. 한진그룹의 주식이 30% 하락했다. 주주들은 분노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 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부사장 박민준 씨, 이 소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 대행이 물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과거의 유령입니다. 창업주의 시대, 그룹의 어두운 면, 우리는 청소해야 합니다. 그들은 동의했다. 나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제 이막이었다. 누나는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아파트, 아이들이 자는 방, 오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계획대로였다. 누나, 슬프네. 그녀는 나를 때렸다. 내가 한 거지. 왜? 우리 가족을 파괴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족. 누나, 당신들은 나를 버렸어. 3년 동안 편지 하나 없었어. 그녀는 무너졌다. 미안해. 하지만 오빠, 그만해. 그룹이 무너지면
모두 끝이야. 나는 웃었다. 그게 목표야. 그녀의 남편, 태호는 이미 도망쳤다. 해외로. 하지만 나는 그를 쫓았다. 싱가포르, 그의 은신처. 나는 변장해서 갔다. 호텔 로비. 그는 여자와 함께 있었다. 새로운 삶, 나는 그의 방으로 침입했다.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의 이메일, 그룹의 비밀 계약. 그리고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 아니면 모든 게 드러나. 그는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렸다.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민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를 차에 태웠다. 형님, 당신 어머니의 일, 아버지와 그리고 당신, 그 돈을 썼죠. 어머니의 자살을 덮기 위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할머니의 짓이었어. 또 다른 비밀. 할머니가 모든 걸 조종했다. 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죽음, 나의 희생. 그녀는 꼭두각시였다. 나는 녹음했다. 모두 말해. 그는 했다. 모든 걸. 그 녹음은 내 무기였다. 이제 그룹 내부. 나는 부하들을 모았다. 충성파들. 우리는 변화야. 나는 말했다. 그들은 따랐다. 뇌물 네트워크를 무너뜨렸다. CEO가 사임했다. 나는 회장으로 올랐다. 하지만 갈등이 깊어졌다. 언론은 나를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누나는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오빠, 내가 어머니를 닮았어. 파괴적이지. 어머니. 그녀의 유령이 나를 괴롭혔다. 꿈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준아, 용서해. 하지만 용서는 약함이었다. 최고의 타겟, 그룹의 은행 파트너. 그들은 아버지의 돈을 세탁했다. 나는 그 CEO를 만났다. 제주도의 리조트. 바다를 보며. 박 회장님, 축하해요. 그는 말했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청소해야죠. 그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서명. 이게 드러나면 당신 은행은 끝. 그는 웃었다. 박민준, 내가 뭘 알아? 내 아버지도 우리 돈으로 컸어. 나는 멈칫했다. 진실이었다. 그룹의 뿌리는 더러웠다. 나의 복수는 나 자신을 파괴할까?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사임하세요. 아니면 폭로. 그는 사임했다. 그룹의 주가가 다시 올랐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누나가 다시 왔다. 오빠, 임신했어. 내 조카, 그녀의 배를 만지며. 나는 흔들렸다. 누나, 그만할까? 그녀는 울었다. 그래, 오빠. 가족으로 돌아와.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왔다. 할머니의 변호사. 박민준 씨, 유언장. 할머니가 당신을 지정했어요. 유언장. 그룹의 모든 주식, 나에게. 하지만 조건, 가족을 지켜라. 아이러니였다. 나는 거부했다. 그 주식을 불태워. 하지만 속으로는 더 큰 계획이 싹텄다. 할머니의 비밀, 모든 걸 폭로하고 그룹을 해체할 거야. 밤, 한강 다리. 나는 서서 물을 내려다봤다. 바람이 차가웠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 자리, 그것은 왕좌 같았다. 하지만 가시왕좌. 매일 보고서가 쌓였다. 주주들의 압력, 언론의 추궁. 박민준 회장, 개혁은 언제 끝나나요?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곧 끝날 겁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누나는 멀어졌다. 그녀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아이의 탄생 소식도. 오빠가 괴물이 됐어. 그녀의 메시지. 아팠다. 하지만 통증은 연료였다. 이제 마지막 타겟, 그룹의 국제 파트너. 일본의 미쓰비시. 그들은 한진의 뇌물로 아시아 시장을 장악했다. 나는 도쿄로 날아갔다. 사무실 미팅. 그들의 회장, 야마다. 박군, 영광입니다. 그는 인사했다. 저녁 식사, 스시 바하나는 말했다. 야마다 씨, 우리의 파트너십 재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눈썹이 올라갔다. 왜죠? 나는 태블릿을 켰다. 증거 영상. 그들의 직원이 돈을 주고받는 장면? 이게 이유예요. 그는 웃었다. 박군, 비즈니스예요. 모두가 그래,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아니에요. 당신들 때문에 제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는 놀랐다. 어머니, 나는 설명했다. 돈의 흐름, 스트레스, 자살단위, 살인. 당신들의 돈이 그룹을 썩혔어요.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하지만 증거를 없애줄게. 거래였다. 그들은 철수했다. 그룹의 주가가 안정됐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파트너를 끊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진그룹은 과거를 청산합니다. 나는 선언했다. 그리고 유출했다. 모든 증거. 아버지, 할머니, 누나의 서명. 뇌물, 살인 의혹. 세상이 들썩였다. 주가는 바닥. 주주들은 소송. 언론은 박민준의 자살골이라고 썼다. 누나가 찾아왔다. 눈물범벅. 오빠, 왜? 그룹이 끝났어. 나는 안았다. 처음으로. 누나, 어머니를 위해 그녀는 밀어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죽인 거야? 이 복수로.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정말일까? 내 복수가 가족을 파괴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없었다. 늦었어, 누나. 그날 밤 나는 한강으로 갔다. 다리 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끝내자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가 왔다. 태호. 민준아, 도망쳤어. 하지만 증언할게. 할머니의 진실. 그의 목소리 떨렸다. 그는 돌아왔다. 경찰서에서. 박민준 회장, 당신의 증언 감사합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조사는 시작됐다. 그룹 해체, 임원들 기소.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박민준 씨, 왜 이제야? 판사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요. 재판 중 티스트가 왔다. 태호의 증언. 민준 씨의 어머니. 자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의 아버지가 약을 줬어요. 할머니와 함께. 충격. 아버지도 공범이었다. 내 복수의 대상이 더 깊이 얽혀 있었다. 나는 울었다. 공개적으로. 누나는 증언대에 섰다. 제 오빠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그의 복수는 우리 모두를 죽였어요.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가 영웅인가, 악마인가, 치어 PH. 일부는 나를 지지, 정해, 다른 일부는 파괴자. 재판이 끝날 무렵 나는 지쳤다. 그룹은 해체됐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재판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 한강이 보이는 창가. 매일 뉴스를 봤다. 한진 그룹 잔재, 청산 제목들. 누나는 사라졌다. 태호는 감옥. 할머니와 아버지의 묘비는 텅 비었다. 나는 산책했다. 압구정, 옛 아파트. 아이들이 뛰놀았다. 누나의 아이들일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복수의 끝에서 후회는 시작됐다. 그날 편지가 왔다. 어머니의 옛 친구로부터. 민준 씨, 당신 어머니의 일기 봉투 속 노트북. 비밀번호, 내 생일. 열자, 어머니의 글씨. 민준아, 미안해. 엄마는 약해. 하지만 너는 강해져라. 용서의 힘으로. 눈물이 흘렀다. 용서. 나는 파괴했다. 모든 걸.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렸다. 박민준 씨,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모두 후회합니다. 하지만 필요했어요. 인터뷰 후 나는 도망쳤다. 제주로. 바다 앞 작은 집 파도 소리가 위로가 됐다. 하지만 꿈에서 가족이 왔다. 아버지, 왜 나를 죽였어? 누나, 오빠, 괴물, 어머니, 용서해. 깨어나,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복수. 나 자신에게.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누나의 전화. 오빠, 만나자. 아이가. 내 조카가 아파. 나는 갔다. 병원. 그녀의 아이, 오빠, 도와줘. 그룹 돈이 없어. 아이러니. 내 복수가 그녀를 빈곤하게 만들었다. 나는 돈을 모았다. 남은 자산, 팔았다. 치료비. 누나, 미안해. 그녀는 안았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녀의 눈, 여전한 두려움. 치료 중, 또 티스트. 의사가 말했다. 아이의 아버지, 태호 씨가 기증했어요. 감옥에서 요태호의 속죄. 나는 그를 만났다. 철창 너머. 형님, 왜? 그는 웃었다. 민준아, 나도 배신자였어. 하지만 가족이야. 그 순간 깨달음. 복수는 순환. 멈춰야 했다. 하지만 세상이 용서하지 않았다. 온라인 논쟁. 박민준은 정의의 사도. 아니면 복수의 악마, 포럼 가득. 일부, 그가 오라, 부패 청산, 다른, 가족 파괴자, 자업자 득. 나는 그 논쟁을 봤다. 나조차 누구 편인지 몰랐다. 아이의 수술 성공. 누나와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오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폭로. 내 책, 출간. 배신의 그림자, 모든 이야기. 판매 1위. 돈으로, 재단 설립. 부패 피해자 지원. 태호 출소. 그는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우리는 술을 마셨다. 형님, 용서해요. 시간이 흘렀다. 1년, 나는 재단 대표였다. 서울의 작은 사무실, 피해자 상담. 박민준 씨,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그 말들이 위로였다. 누나와 화해. 그녀의 집, 저녁 식사, 아이가 웃었다. 삼촌, 나는 안았다. 건강해져라.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꿈에서 아버지와 할머니.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승리는 쓴맛. 언론 스캔들. 박민준, 실제 복수 동기.
어머니 살인 은폐 의혹 새로운 증언. 옛 가정부의 인터뷰. 박민준이 조작했어. 녹음 위조. 충격. 누가? 태호. 아니, 누나의 남편. 아니. 누나. 그녀의 편지. 오빠, 미안. 하지만 내 복수가 너무 멀었어. 그룹을 살리려면. 배신 다시. 그녀가 증거를 조작, 나를 프레임. 왜? 그룹 잔재를 되살리려. 사돈 집안의 압력. 나는 대면했다. 그녀의 집 누나, 왜? 그녀는 울었다. 오빠, 아이를 위해. 그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갈등 절정. 나는 용서할까? 폭로할까? 세상이 지켜봤다. 트위터, 박민준 재판. 이번엔 악당. 나는 기자회견. 모두 진실입니다. 제 누나의 배신도 증거 제시. 그녀의 이메일. 그녀는 체포됐다. 오빠, 미안해 마지막 말. 나는 무너졌다. 한강 다리. 다시. 바람. 물 끝인가? 태호가 왔다. 민준아, 내가 도왔어. 누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의 그는 자백. 나도 범죄자야. 경찰. 우리 둘 재판. 박민준 무죄. 그는 희생자, vs 모두 죄인, 가족의 피. 판결, 나, 무죄. 태호, 감형. 누나, 집행유예. 종말. 나는 떠났다. 제주, 영원히. 바다 보며. 어머니, 용서받았나요? 복수 끝, 하지만 상처 영원. 세상은 논쟁, 박민준은 영웅. 아니면 비극의 주인공? 나는 웃었다. 모두 맞아요. 그림자 속 새 삶 시작.